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되게 좀 어수선합니다. 자,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지금 시장이 왜 하락을 하고 있는지랑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랑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업종 선택이나 기업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투자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이번 달 왜 증시가 최근 들어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을 것이냐, 받고 있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약간 이런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당연히 뭐 주가나 지수에 영향을 주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주변을 둘러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수치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수가 최근에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시장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때 혹시 가능하면은 지금 모니터 화면을 좀 여기 띄워주실 수 있나 좀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좀 간단하게 이 자료는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잠시 뒤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모니터 화면에 있는 이 화면을 한번 말씀 주시면은 보여주시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증시 특히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한국 주식 못 해먹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에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AI 관련된 수혜주로서 부각받는 종목들이 가는 종목이 지금 더 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제가 이전부터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러셀 2000 지수를 오히려 보는 게 국내 증시의 흐름하고 조금 더 상관관계가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하고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처럼 조정 흐름이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 닥스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닥스 지수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낙폭을 확대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이나 이 프랑스, 독일과 같은 좀 일부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지수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나 이 글로벌 증시가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조정이 나오는 이유 특히나 뭐 상방이 좀 막히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결국에는 이 유로스톡스와 닥스 이 유럽 증시의 변동성 확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조금 더 내려보면은 지금 유로화의 가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유로화 가치 어떻게 보면 이 달러 가치가 USD라고 써 있는 부분들의 가치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유로화 가치 요 구간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확실히 달러하고 유로화 가치가 지금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이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프랑스 쪽 관련된 이 극우파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됐었을 때, 물론 오늘 밤 사이에 이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이런 집권을 하더라도 퇴진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반등세가 유럽 증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 이 토론회 관련해가지고도 또 이번 달 6월 26일인가요? CNN에서 또 대선 토론회가 이제 원래는 9월 달에 하는데 6월 달로 당겨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약간의 이 정책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흥 증시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불확실성으로서 좀 시장을 좀 누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최근에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 시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수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이 수치화할 수 없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 미국 증시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이 나름대로의 주식시장 내에서의 안전자산이라고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신고가 갱신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같이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면은 약간의 좀 착오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시장 이야기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지표를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늘 또 관련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바이든 대통령 이 DB가 아니죠. TV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갈등 때릴 거다. 이런 관점에서 수혜 기업, 수혜 업종 요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는 좀 내려주시면은 바로 종목 편입부터 할게요. 자,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가는 14,720원이고요. 자, 종목명은 바이넥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바이넥스라는 기업의 흐름을 보면은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노이즈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
바이오 국방 안보 수권법인가요? 이쪽 관련 NDAA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개정안에 바이오 안보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부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물론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게 했었을 때 대표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생물보호법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바이오 안보법 관련해가지고는 뭐 민주당, 공화당 이런 정치 당 구분 없이 계속해서 초당적 지지를 하고 있고요. 하원, 상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밀고 있는 이런 규제입니다. 자,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 NDA 그 미국 국방 안보 수권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또 단독으로 또 절차, 이 법 제정을 좀 절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셀트리온 쪽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올해 최근에 이 셀트리온이 이제 FDA에 이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도 충분히 바이넥스가 이제 수혜를 추후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CMO 기업입니다. 이 CMO 기업인데 이제 이전에 2021년도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이 CMO 쪽 관련해서 국산화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라는 부분들과 자,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 승인이 받게 된다면은 또 이 바이넥스의 송도 공장이 있거든요. 그쪽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FDA 실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실사를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이유, 이 상반기 중으로 실사를 받아서 올해 내로 실사를 통과한다라는 부분들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만약에 셀트리온이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을 때 바로 위탁 생산에 돌입할 수 있게 그거를 좀 준비하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뭐 지금 정도 뭐 최근에 과대낙폭에 대한 부분들은 뭐 물론 단기적인 노이즈는 있을지라도 충분히 좀 저가 매수로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료 조금만 더 보면서 추가적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최근에 이제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뭐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와 같은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CMO 기업들, CDMO 기업들이 뭐 아무튼 뭐 로비가 좀 통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최근에 뭐 이 계속 이게 국방 안보 수권법인가요?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 아무튼 이 부분이 이제 생물보안법이 NDAA 쪽에 관련해가지고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자, 결국에는 저는 미중 갈등과 관련해가지고 특히나 이제 대선 시즌이 저는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중국에서 요소수 관련된 수출 통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보복을 하던 아니면 미국이 계속 때리던 바이든이던 트럼프던 계속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표심을 잡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들 뭐 지금 당장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연내 또는 조금 더 길게 보더라도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가 매수로 한번 기회를 좀 삼아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료는 이 정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 받아보고요. 예, 추가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공개 방송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미중 갈등 수혜주로 지금 이제 조선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바이넥스 또 이런 생물보안법 관점에서 가지고 나오신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바이오주는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임상 관련된 내용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CMO, CDMO처럼 숫자 찍히는 바이오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전체적인 바이오 흐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뭐 바이오 섹터가 뭐 아무튼 이번에 FOMC 그 6월달 점도표 공개 이후로 약간의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조금 뒤로 미뤄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바이오 학회와 관련해 가지고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제 앞으로의 학회는 결국에는 9월달에 있을 에스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아무튼간에 점도표 공개한 거에 따르면 올해 이제 금리 1회 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선은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물론 지금은 약간 50% 이상보다는 높은 시장의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물가지표나 이런 경제지표, 고용지표 이런 것들을 받아봤었을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기대감이지 않을까 그냥 말 그대로 좀 가능성보다는 그 기대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전처럼 탄력성이 붙으려면은 한 8월 정도에 다시 한번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어차피 9월은 좀 어렵다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에스모 일정으로 좀 기대감이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7월 달이든 8월 달이든 뭐 이런 앞으로 발표되는 뭐 CPI, PC, 고용지표, 뭐 요 실업률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가격 전략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6,150원 정도가 16,050원으로 할게요. 16,050원 정도로 잡고요. 2차 목표가는 18,3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시간 좀 남아 있나요? 시간 있으면은 제 매매 내역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죠. 예,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때 사실 방산주를 강조하는 분들이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없었고요. 근데 저는 LIG 넥스원, 현대로템 다 말씀을 좀 드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어제 편집했었던 뭐 서현이화나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실 뭐 현대차나 기아 주가는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 좀 이격 자체가 부품주들 일부가 좀 높다. 그래서 꼭 분할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그나마 좀 최근에 제가 뭐 상승한 종목들은 어차피 다 리뷰 제가 공개 방송에서 아마도 자랑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인터플렉스 말씀드릴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자, 우선은 지금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8% 정도 제가 아까 캡처했을 때 기준이지만 우선 7월달 파리올림픽에 대한 부분들 또는 뭐 갤럭시 언팩 행사 이 파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최근에 많습니다. 뭐 실제로 제가 서현이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올림픽에서 UAM 관련된 이런 상용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포인트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플렉스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손절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은 오늘 장 끝나고 4시 20분에 진행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 방산주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궁금한 부분들 오늘 공개 방송 4시 20분에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